제가 여기 이제 발표하게 된 게요. 사실 저도 경험을 꽤 많이 했는데요. 인문사회나 정치하는 데 와서 저는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은, 제가 대학 졸업 맡은 다음에 이제 미사일 개발, 그러니까 87년대 저희가 세계에서 위기다 해서 미사일 개발할 때 그때 개발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미사일 계통의 개발 국내 처음으로 한데 참여했고요. 그 다음 저는 또 화력발전소 설계를 해봤고요. 그 다음 인하대학교 와서는 뭐 환경공학과 생물공학과, 원래 출신은 화공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을, 여러 행정을 했습니다. 뭐 학부장도 하고, 대학원장도 하고, 공과대학생협의회 전국협의회 회장도 하고요. 대학원 전국협의회 총무이사도 하고, 학회장도 하고, 여러 행정을 해봤지만, 여기 와서 사실 너무 놀랐어요. 이런, 그냥 한마디 말로 이런 시스템이 대한민국에 존재했다는 자체가 너무 놀라워요. 예를 들어서 미사일 하나 개발할 때요, 수십 개 공룡을 갑니다. 그 중에 가다가 한 공기 털리면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백신 만들 때요, 또 여기도 수십 개 공룡을 갑니다. 그 공룡이 하나 틀리면요, 수백억짜리의 배치가 다 버려야 됩니다. 여기 선거는 내가 왔고요. 너무 놀라게 인문사회는 이렇게 시스템을 운영하는가. 너무 많은 그 공정이, 공정이, 공정이 원치 않는 공정이 갔는데도, 이게 저 재판하고 있다. 제 머리를 이해가 안 가는 공정들이, 인문사회에서 정치학에서 일어나거나 너무 놀랐어요. 제가 이제 대학원, 대법원 마지막 변론에 갔고요.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게 저로서는 너무 놀랐어요. 일생 동안. 제가 이제 곧 조금 있으면 80이 됐는데, 이게 세상에 존재하구나.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걸 갖고요. 이번에는 지난번에 우리 민영욱 대표님이 민영욱 전 의원이 계셨던 연수원에 대해서 했는데, 이번에 종로구를 가지고 어떻게 부정이 일어나는가 한번 수식적으로 제가 한번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볼게요. 제목은 뭐 이렇습니다. 수학적 메커니즘 이렇게 하는데, 다음 장으로 가볼까요? 여기는 이제 목차인데요. 목차는 지나가고 가고 있습니다. 넘어가봐요. 여기 잘 안 보이겠지만요. 이 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낙연은 이게 관내입니다. 사정관내에서 전부 다 플러스 한 15% 20% 플러스니까 관내에서 당일을 빼게 되면 다 플러스 쪽으로 갑니다. 관내 득표율에서 당일 득표율을 환경한 쪽으로 보면요. 다 마이너스 한 20%가 갑니다. 근데 사실 이런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첫째 출발점입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가보면, 만약에 이걸 황교안, 이낙연,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한 명인가 두 명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게 고등학교 수학식입니다. 고등학교 확률 계산식으로 가면요, 얼마의 확률이 나왔냐면요, 2251조 분의 1입니다. 이런 수치는 세상에 존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치가 나온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만약에 이제 황교안하고 이낙연 두 개만 가지고 해도요, 171억 분의 1이 확률이 그렇습니다. 세 명의 결과를 가지고 하면 2251조 분의 1의 확률입니다. 그 황교안, 이낙연 둘만 가지고 하면요, 171억 분의 1 확률입니다. 요거는 의심나는 게 있으면 고등학교 수학책 확률 통계 가보면 수식 계산하는 수식이 나옵니다. 이건 고등학교 수학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수식입니다. 이런 수치는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으로 가보면요, 여기는 통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내에서 당일 뺐을 때 그게 존재하는 범위, 99%가 존재하는 범위가 첫째 칼럼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낙연하고 황교안이 관내에서 당일 뺀 수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장으로 가볼 거예요. 다음 장으로 가보면 지금 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요. 요게 0을 중심으로 90% 존재하는 범위입니다. 통계학에서. 이것도 고등학교 책에 나옵니다. 근데 빨간 편은 황교안 편은 전부 다 마이너스 쪽으로 치고 있습니다. 이거 한 2배에서 많게 5배 떨어져 있습니다. 이낙연은 2배에서 5배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통계학에서는 존재가 안 됩니다. 이것도 고등학교 책입니다. 수학적 책입니다. 그러면 종로 얼굴에서 일어났던 관내 사전 투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수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도 존재가 안 됩니다. 통계학적으로도 존재 안 됩니다. 자, 요 증명은 고등학교 3학년 책에 나오는 증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걸 어심스럽다면 책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볼까요? 여기는 보면요. 그러나 이제 이게 통계학적인 확률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투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제일 저쪽에 보면요. 왼쪽으로 보면 표본별 득표수가 나옵니다. 이쪽은 표본별 득표율이 나옵니다. 여기 딱 보게 되면요. 포인트가 있나요? 자, 이거는 현장의 자료입니다. 선관 예습할 때. 여러분들, 잘 안 보이네요. 좀 크게 나오시는데. 자, 그러면 봐요. 이쪽 오른쪽으로 보면요. 당일을 보게 되면 여기 이낙연 0.5158, 그 다음 황교안 0.4842 이렇게 나옵니다. 중간에 관내를 봐요. 0.6717, 황교안 0.3283, 관외를 보면요. 0.6713, 그 다음에 황교안 0.3287 나옵니다. 모집단은 또 다른 수치가 나옵니다. 근데 이 수치에서 딱 보게 되면 뭐가 뜨이냐면, 눈에 뜨이냐고 그러면요. 관내가 황교안, 이낙연, 황교안, 관외, 이낙연, 황교안 수치가 똑같습니다. 득표율이 관내 득표율, 관외 득표율이 둘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치가 이상한 수치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으로 넘어가봐요. 근데 이게 왜 이런 게 일어났냐? 이제 하나 이상하게 발견됐습니다. 근데 이 황교안, 이낙연에 대해서 처음에 보면요. 각 후보의 득표를 보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좋네. 여기 보면 첫째가 관내가 득표율이 황교안, 이낙연이 똑같은 게 첫째 표입니다. 두 번째 표를 보면요. 관내가 봐요. 이낙연이 관내에서 얻은 득표율을 100을 치면은 득표수를 100으로 쳐도 됩니다. 관내는 26.86%입니다. 황교안이 보면 관내를 100으로 치면 관외는 26.91입니다. 그 다음에 관내 전체 득표수, 관외 득표수 비교하면 100대 26입니다.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이게 특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세 번째로 봐봐요.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고 그러면요. 자, 요 표는 뭐냐면요. 당일을 일로 놓고요. 그러니까 관내 투표수를 당일로 나누고요. 관내 투표수를 당일로 나누고, 그러니까 관내 득표율을 당일 득표율로 나누고 관외 득표율을 당일 득표율로 나누면 어떻게 나오면 중간에 관내는 이낙연의 경우에는 1.38 얼마, 1.38 얼마, 그리고 황교안의 경우에는 0.67 얼마, 0.67 얼마 이렇게 딱 나옵니다. 여기가. 여기 두 번째 특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봐봐요. 만약 이낙연 얻은 득표율을 황교안이 얻은 득표율로 나누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딱 나오느냐 그러면 이낙연 경우에 관내에서 똑같은 수치가 나옵니다. 2.0458, 2.0423, 황교안 11 나오고요. 그런데 전체 득표율로 따지면요. 득표수를 따지면 3.0458, 3.0458 똑같이 나옵니다. 왜 이런 수치가 나오느냐? 이 수치가 나오는 근원이 어디냐면 다음 장으로 가봐요. 그 다음 가봐요. 여기 가보면 어떤 게 나오는 거는 이제 저걸 가지고 내가 수학적 도구 그 앞쪽에 다른 거 없어요? 한번 더 넘어가봐요.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뒤로 백. 앞으로 가보세요. 앞으로 가보. 여기죠. 여기는 아까 설명했고요. 그 다음 장으로 가봐요. 그러면요. 그 다음 장으로 한번 가봐요. 자, 여기는 아까 천천히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확률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다.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봐요. 자, 여기는 어떤 표가 나오냐 그러면요. 아까는
사실 이 확률을 적용할 때 데이터가 쏠림 현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원래 관내에서 단위를 빼게 되면 이 데이터는 쏠림 현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 투표하고 단일 투표하게 되면 황교안 후보가 단일 투표에서 만약 0.48% 얻었다 보면요, 관내에도 48% 가까이 얻어집니다. 빼게 되면 이게 쏠림 현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어떤 호남 지역에서 A라는 후보가 80% 얻고요, B라는 후보가 20% 얻었다. 빼게 되면 관내 단일에서 60% 차이가 납니다. 근데 관내도 가도 60% 차이 나기 때문에 단일에서 어떤 A 후보, B 후보 차이를 가지고 확률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근데 종로는 황교안, 이낙연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계산해봐도 됩니다. 여기를 보면요, 단일에서 어떻게 되냐면 투표소가 전체가 43개입니다. 근데 이낙연에서 황교안을 뺐을 때 전체 이낙연이 이기는 게 27입니다. 황교안이 이긴 게 16입니다. 이걸 가지고 확률을 계산하게 되면요, 좀 경쟁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면 대강 한 3%랍니다. 이건 유의미한 확률입니다. 3% 일어났다. 아까는 2,500조가 나오는데요, 3%까지 확률이 나옵니다. 당일인 경우에요. 그 다음에 만약 여기 보면요, 이건 투표소가 아니고 동이 몇 개 있냐면 17개 동입니다. 17개 동을 가지고 하면 확률이 9% 정도 당일을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관내하고 당일을 뺀 걸 가지고 하게 되면 2100조 분의 1이 나오는데 당일만 가지고 해도 9%,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일은 이게 믿을 만한 표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가보면. 그 다음에 여기 가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관내 사진에서 동별입니다. 이건 아까는 여기 동별인데 동별을 보게 되면 17개 동입니다. 10개 동에서 보면 황교안하고 이낙연 했을 때 보면요,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 관내만 가게 되면 또 이낙연이 다 이깁니다. 황교안 다 집니다. 그걸 확률을 계산하게 되면요, 13만 분의 1 됩니다. 그다음 또 가볼까요? 관내하고 당일 득표율 뺐을 때 보게 되면 아까 얘기했죠, 황교안하고 이낙연 둘입니다. 동별. 아까 동일만 따지게 되면 10개 동이 황교안이 다 지고 이낙연이 다 이깁니다. 이걸 계산하게 되면 171억 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는 관내 당일은 존재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 다음 또 와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단일을 가지고, 단일의 확률을 가지고 비교를 해본 겁니다. 단일을 하게 되면 제일 첫째로는 당일 동별 확률에 대해서 보게 되면, 이거 제가 눈이 나빠서 그냥 하나만 비교해 볼까요? 여기 쭉 가보면 당일은 뭐 1이니까 그러고요. 당일하고 저쪽에 가보면 당일 동별 확률 대비 당일 투표수별 확률을 하게 되면 모든 수치가 나옵니다. 근데 당일 동별 확률 대비 관내 동별하게 되면 여기가 또 뭐 굉장히 수치가 작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가 12,300분이 여기 가보면 16억분이 1이 나옵니다. 여기는 황교안, 이낙연, 기타 이렇게 가게 되면요, 단일을 기하면 몇이냐면 단일에 비해서 16억분이 1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단일은 이거에 비해서 16억배의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 또 가볼까요? 다음 장으로 가봅시다. 그 다음 여기는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99% 신뢰 구간, 그러니까 관내에서 빼기 당일을 했을 때 99%가 존재하는 신뢰 구간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한번 표를 만들고요, 이걸 그림을 그렸습니다. 넘어가봐요. 여기 가보면 황색은 이게 99% 존재하는 범위입니다. 근데 황교안은 다 마이너스로 가있어요. 이게 2배 내지 5배가 마이너스로 가있어요. 여기는 2배 내지 5배가 플러스쪽으로 가있어요. 이거는 통계에서 존재하는 이런 표본이 아니에요. 근데 딱 하나,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딱 이거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게 뭐가 하나 딱 있냐면요, 관내, 관외는 여기 딱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관내, 관외는 조작을 하더라도 동일하게 조작이 됩니다. 안 그러면 표본이 똑같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나머지 다른 17개도, 그러니까 합계까지 따졌어요. 18개는 다 틀린 데이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관내, 관외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다음 표에 가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아까 마이크 여기 있었죠? 그거는 소리가 안 나요. 소리 안 나요? 네. 자, 여기 데이터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후벽을 득표수, 그 다음 후벽을 표변별 득표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특이한 게 딱 나타나는 게요. 여기입니다. 관내가 이낙연 황가 0.67대 67%대 32%입니다. 여기 67%대 32% 똑같아요. 다릅니다. 왜 이게 나타나냐? 자, 거기에 나타나는 이유를 또 다음 장으로 가볼까요? 다음 장으로 가봐요. 자, 그게 나타나는 이유를 가지고 그럼 이 데이터를 다시 분석해요. 자, 여기가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하면요. 이게 이제 제가 특이한 질문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두 번째는 자, 관내에 일하게 얻은 득표수 대비 관내에서 얻은 하면 100대 26.86이 나왔어요. 그리고 환경은 100대 26.9이 똑같아요. 그럼 여기 전체 득표수, 관내 득표수 대 관내 득표수 하면 또 100대 26이 나와요. 세 가지가 똑같아요. 근데 나머지 또 특이한 게요. 여기 보면 단일대, 여기를 배워놓고요. 이 득표율입니다. 여기를 배워놓고 관내를 비교하면 이 숫자가 똑같아요. 여기 다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황교안이 얻은 득표율, 단일 득표율 대비 관내한 이 수치가 0.67, 0.67 똑같아요. 이거 뭐 셋째 자리까지 같아져요. 여기도 보면 셋째 자리까지 거의 같아져요. 뭐 마찬가지 여기는 뭐 똑같이 되겠죠. 여기 1 되니까 나누기 1 되죠. 이게 또 특이해요. 그다음 또 나머지 나와요.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환경을 가지고 이쪽 다 나눠봐요. 득표수를 나누는데 득표율을 나누면 당일 1.06, 대가 한 1.06배, 6배 됩니다. 근데 관내를 가면 2.0458, 2.04. 여기 수치가 똑같아집니다. 그러면 학계에서도 환경한 대비 하기도 3.0453도 똑같아집니다. 그러면 네 가지가 딱 특이하게 나타나는 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관내에서만 나타납니다. 이거 뭐냐? 이게 나타나는 게 이제 수치적으로 비밀입니다. 다음 단계. 자, 다 가보면요. 아까 우리 첫째 질문, 둘째 질문 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계산을 제가 해보면 당일 득표율, 관내 득표율, 관외 득표율, 50단 득표율 다 같다는 게 비밀이에요. 근데 이거는 통역이 싸서 아주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한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니까 내가 손녀 둘 데리고 나하고 셋이야. 바둑돌 200개. 바둑돌 200개를 가지고, 하나는 어떻게 되면 45대니까, 하나가 45대니까, 90개 하고, 나머지 또, 흰 거 90개, 까만 거 110개, 두 개를 봉지에 넣고 섞었어요. 그럼 손녀 한 번, 그 둘째 손녀 한 번, 그 다음에 나 한 번, 또 둘째 손녀 한 번, 둘째 손녀 한 번, 그 셋이 다 한 다음에 다 50개 나누고, 그걸 갖고 비율이, 백분율이, 첫째 손녀 백분율, 흰 거의 바둑돌 백분율, 까만 공의 백분율, 둘째 손녀 흰 공의 백분율, 까만 공의 백분율. 내가 흰 공의 백분율 하게 되면 대강 섞을 때 45%, 55% 섞잖아요. 그 범위가 어떻게 되겠냐면 흰 공은 42%에서 48% 안에 들어갑니다. 또 둘째 손녀도 42%에서 48% 안에 들어갑니다. 나도 알고 42%, 48% 안에. 이게 통계가 아주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집단이 어떻게 되냐면 집단이 봐요. 당일, 관내, 관내. 큰 집단입니다. 이거 만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수월부 하게 되면 여기가 8만 정도 돼요. 이게 4만 되고 여기가 한 만 얼마 됩니다. 이렇게 큰 집단은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 관내 득표율, 관내 득표율 같아지는 게 통계가 아주 기본입니다. 실질적으로 시험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집에 가갖고 콩 450개, 500개를 가지고 한 4명이서 나눠서 해봐요. 똑같이 나옵니다,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걸 수치적으로 아까 그 첫 번째 부분에서 하면 득표율, 당일, 관내 모집까지 똑같게 나옵니다. 그게 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득표율, 여기 득표율. 예를 들어 이낙연이다 그러면 당일 XA이다 그러면 관내도 XA, 관내도 XA, 모집단 XA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항상 Y. 여기는 뭐 합치면 1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두 번째 질문, 네 번째 질문 가지고 하면 조작 방식이 나옵니다. 어떤 조작 방식이 나오냐면요.
발표입니다. 이낙연 관내에서 득표율, 발표한 득표율은 여기는 당일 득표율이고 여기 관내인데 수치를 찾아내게 되면 당일 득표율 더하기 100분의 32 Y에 이 화면에 Y에 당일 득표율 요 수치가 딱 나옵니다. 관내 외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당일 득표율에다가 100분의 32 화면에 당일 득표율입니다. 근데 황교안의 경우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관내 득표율이 어떻게 나왔냐면 100분의 68 Y가 여기 득표율에 100분의 68입니다. 관내에도 100분의 68. 이 말은 쉽게 말하면 황교안이 100장의 득표율을 얻었다 그러면요. 100장을 68표로 실질적으로 기록이 되고 그 68, 여기 100장 68표 32장을 이낙연 쪽으로 이동해서 기록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안에 전산에서 여기 들어가보면 여기 제가 그 황교안 TV에서 보면 오은호 후보로 그분이 나와서 이야기인데 이 뒤에 이제 피지가 나옵니다. 그 피지랑 똑같은 기록합니다, 이게. 근데 피지에서 나중에 나오십니다. 여기는 수치가 어떻게, 이 조작 방식이 어떻게 나오냐? 자, 관내 이낙연의 득표율은 당일 득표율 더하기 100분의 32 황교안의 당일 득표율.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나와요. 황교안은 당일 득표율 100분의 68, 당일 득표율 100분의 68이 이렇게 기록이 된다. 이걸 가지고 아까 계산하기, 아까 나오던 특이한 발표 자료를 하면 똑같이 나옵니다. 자, 요게 조작 방정식입니다.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그 다음부터. 그럼 조작 방정식이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그러면 원래 표가 뭐냐, 이 복원을 시켜보면 여기는 조작 방정식이 이렇게 나왔다는 게 나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복원을 시키게 되면요. 복원하게 되면 복원 방정식이 아까 여기 32분 덜 했으니까 여기 100분의 30을 뺍니다. 여기는 아까 본 100분의 68이잖아요. 뒤집어 놓으면 나옵니다. 여기 뒤집어 놓죠. 여기 뺍니다. 요 숫자를 가지고 요 식을 가지고 이제 계산에 들어갑니다. 여기는 뭐냐면 전체 당일 전체표, 관내 전체표 이거는 안 바뀝니다. 전체표. 자, 그 다음을 봐봐요. 가보면, 여기 보면 발표 값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복원된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요. 자꾸 청운 효자도 보면 이낙연이 2200, 이게 뭐냐 그러면 관내 득표율입니다. 2253, 황교안이 878, 걔가 3131이 나옵니다. 근데 바꾸게 되면, 복원시키게 되면 황교안이 2253에서 1840으로 줍니다. 황교안은 878에서 1291로 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다 합치게 되면요. 이낙연은 24,000에서 18,000으로 줍니다. 황교안은 11,700에서 17,000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복원을 시키면 자료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 자료가. 자, 이 복원된 자료를 가지고 득표율을 계산해 봤어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전체를 보면 이낙연 67.17% 얻었는데요. 복원을 시키게 되면 0.5187이 옵니다. 황교안은 0.31, 32% 얻었는데 복원을 시키면 48%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봐요. 그러면 아까 복원된 걸 가지고 관내 당일을 빼면요. 어떤 게 나오면 여기는 아까는 보면 관내 당일 빼게 되면 복원시키기 전에 전부 다 플러스 나옵니다. 여기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어떻게 되냐. 이게 복원을 시키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섞여 나옵니다. 이쪽도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어 나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럼 복원시켰을 때 도대체 확률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봐봐요. 이쪽 보면 복원시키기 전입니다. 복원시키기 전에는 이낙연 마이너스 황교안하면 이낙연 다 줍니다. 황교안 다 줍니다. 그 다음에 관내 하게 되면 관내 선거 결과에서 보면 그 다음에 여기 수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 게 여기 발생된 여기 저걸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13만 1072분의 1에서 확률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발표된 걸 가지고 복원시키기 전에 확률이 이렇게 작아요. 근데 복원을 시키게 되면 당일 관내만 따지게 돼요. 관내에 빠졌죠. 관내하고 당일 뺀 거 말고 관내만 따지면 황교안이
이기는 게 황교안 이낙연에서 이게 이낙연이 13개고요. 황교안 이기는 4개가 나옵니다. 이걸 계산하게 되면 1.8%, 약 2% 나옵니다. 이 비율을 하게 되면요. 복원된 게 원래 발표된 거에서 2381배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의한 숫자가 나옵니다. 저기는 숫자가 너무 작아서 저런 확률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관 내만 황교안 이낙연을 따져도 원래 이걸 따지는 비교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확률이 꽤 유의미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배수가 2380배나 올라갑니다.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그 다음으로 가보면요. 내가 이건 관내 단위, 이건 굉장히 데이터가 침침이 없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보면 동으로 따지게 되면 10개 동에서 황교안 다 이긴 거예요. 자, 이낙연 다 이기고 황교안 집니다. 관내 득표율 마이너스 단위 득표율입니다. 그럼 이걸 계산하면 아까 말했지 171억분의 1 됩니다. 근데 복원된 걸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관내 단위 내에서 이낙연이 이기는 게 7개고요. 황교안이 이기는 게 10개입니다. 관내 빼기 단위를 했을 때 황교안이 플러스가 된 게 10개고요. 이낙연이 플러스 된 게 7개입니다. 근데 이걸 갖고 계산하면 2%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숫자가. 이걸 비교하게 되면 복원된 데이터가 일어날 확률이 복원되기 전에 3.7억 배 정도 확률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건 유의미한 숫자라서 이건 일어나는데 전혀 무리가 없는 숫자입니다. 근데 이쪽은 171억분의 1은 일어날 수 없는 숫자입니다. 또 다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통계적인 범위입니다. 99%. 관내 득표율, 만약 단위 득표율 범위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보면 이낙연인 경우에 관내에서 단위를 뺐을 때 숫자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황교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내에서 단위를 득표율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그려봐요. 넘어가면 청원이 허자동만 제외하고는 다 보면이 들어갑니다. 요건 99% 안에 다 들어갑니다. 이런 걸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잘 봐봐요. 이낙연 경우에 플러스 있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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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도 전체에 대해서도 플러스 가서 균형이 딱 맞아 들어갑니다. 근데 청문위 허자동은 왜 저기 벗어나느냐? 아마 저건 틀림없이 표가 오염이 돼서 바깥에 뭉치로 들어가게 되면 표가 저렇게 거의 밖으로 벗어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안에는 청문위 허자동 제외하고 18개 개까지요. 다 범위 안에 들어가요. 그 다음으로 이제 결론을 갑니다. 결론 가야 되면 확률적인 결론을 보면 이 결론 들어가기 전에요. 사실은 이 종로구의 투표는요. 처음에 틀렸다. 당일 관내 득표율이 거의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확률적으로 보면 확률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통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하면 정말 특이한 패턴이 나옵니다. 그 패턴이 그냥 패턴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패턴이 수치적으로 어떤 수식이라는 게 딱 나옵니다. 근데 그 수식을 가지고 복원을 시키게 되면 정성 부분을 더 갑니다. 그래서 이게 수학적이나 통계학적으로 보면 이건 완전히 이 종로구의 선거는 존재하지 않는 선거다. 발표된 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발표다. 그렇게 이제 거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결론을 보게 되면 확률적으로 보면요. 이건 당일 투표는 황교안하고 이낙연 비교해도 이건 합리적입니다. 3%. 그 다음에 보면 동결 결과를 해도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관내 동결, 근데 이게 합리적인데, 관내를 가게 되면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특히 관내 단위를 하게 되면 이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수치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2251조.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치가 나옵니다. 여기도 171억분의 1.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관내만 들어가게 되면 이건 문제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통계적인 결과를 보면, 확률적인 결과를 보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데 왜 관내만 들어가면 왜 이런 수치가 나오느냐. 이 결과예요. 그러니까 관내는 들어가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다. 그 다음으로. 근데 아까 통계적으로 보였죠. 10개 통해서 99% 범위 벗어나고 2배 내지 5배가 벗어난 쪽에 다 사라진다. 그러면 고등학교나 우리가 대학에서 배운 수학적인 게 다 틀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그럼
그럼 우리가 가짜를 배우고 있다. 이런 이야기로 결론을 내요. 왜 가짜를 애들한테 배우느냐.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아까 얘기했던 패턴들이 특이한 패턴들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봐봐. 요 패턴들이 그 다음을 가보면 수치가 딱 나옵니다. 이건 관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가봐요. 그 다음에 보건 이걸 어떻게 조작이 되어 있는가 조작 방정식이 딱 나와요. 이게 수학적으로.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 나온다 이야기는 손을 만지기 전에 저렇게 수학적으로 안 나옵니다. 자연현상에서 어떤 원리다. 예를 들어 뉴턴의 만유의 법칙은 수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후크의 법칙이다. 또 수식으로 나옵니다. 그건 원리입니다. 그럼 이런 원리가 우리나라 통계에서 예를 들면 연수월구에서도 나오고 종로구에서도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보면 뭐 영산구에서도 나오고 또 뭐에서도 나오고 계속 나온다. 이런 게 나온다는 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 확률 통계책을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가볼까요? 보건방정식이 나오고 보건방정식. 그 다음 가볼까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건 아까 똑같은 이야기. 그 다음 봐봐요. 이쪽, 됐어요. 이쪽 조금 전에 나왔고 여기 보면 이건 원래 발표된 숫자가 이렇게 관내가 오면 여기 득표율 다릅니다. 요거 두 개는 같지만 다릅니다. 근데 보건시키면 득표율 0.51, 그러니까 51%, 48, 여기 수치가 뭐가 잘못된 놈이 48, 이렇게 나옵니다. 수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표현의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단위 득표율, 관내 득표율, 관외 득표율, 그 다음에 모집된 득표율 똑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 또 봐봐요.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보게 되면요. 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숫자하고 복원된 거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그럼 황교안에 얼마를 잃어버리고 이낙연에 얼마를 얻었느냐 그러면요. 요 관내하고 관내를 따지면 관내에서 이낙연은 한 5,500표를 얻었습니다. 원래보다 얻었고요. 황교안은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관내에서 이렇게 잃어버려서 전체적으로 이낙연은 자기 표보다 6,980표를 더 얻게 됩니다. 황교안은 6,980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이거 두 개 따지면 13,000표 차이가, 14,000표 차이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은 뭐. 내가 아까 확률적으로 이제 계산이 있으니까 여기는 뭐 어떻게 되냐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봐봐요. 여기서 나옵니다. 아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봐봐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어떤 걸 썼냐면 도대체 뭐가 없는 건데 우리가 들어보면 영혼을 제한 약 150개 쓰고 그냥 제가 그냥 추산적으로 한 150개다 얘기했습니다. 그게 성 결과가 어떻게 하냐면 확률적으로 이게 맞지 않게 나온다면 예를 들면 2251조 분의 1이라는 말이 안 되는 숫자가 왜 나오느냐 이런 이게 예를 들면 연수월구당이 2억 9천 원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는 동수가 여기 있고 연수월구는 동수가 7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2251조라고 나옵니다. 거기 2억 9천 얼마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요. 통계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17개 학교까지 18개가 다 99% 존재하는 고등학교 배우는 통계학에서부터 2배 내지 5배가 벗어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따지면 고등학교 책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수학적 통계를 조작되었다는 수많은 분석 결과가 뭐 저를 위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발표가 했는데 그 말 소리 듣고 선거관리 제가 이제 선거관리위원장이라거든요. 당장 표 만들었어요. 어디가 문제된 거 다 해서 다 고칩니다. 그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야 됩니다. 무슨 문제다. 아까 제가 미사일 말했죠. 수십 개 공정이 갔는데 그 공정 중에 하나 틀리게 되면 그 미사일 버려야 됩니다. 나라로 가다가요. 몇 조 돌려서 공정 하나 틀리면 나라로 버리고 빵개 들어갑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제약,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 만들었을 때 예를 들면 내가 여기 100억짜리 배추가 만들어졌는데 가다 보니 공정이 하나가 틀렸다. 심각하다 그러면요. 이게 제 범위 안에 들어가서 그걸 버려야 됩니다. 버립니다. 현장에서. 공장에서 그걸 버려요. 근데 이 선거 시스템이라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수십 개 공정이 틀린데도 그리고 제가 하고 이게 너무 놀란 거예요. 도대체 이런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정치권이나 이거 행정하는 도대체 과학하는 사람과 공학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다른가? 이게 대한민국이나 21세기에 존재하는 자체가 저는 대부분 가보고 너무 놀랐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사일 개발할 때 보면 우리 수십 개 공정합니다. 근데 그 공정에서 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왜 같이 모여서 가지고 이게 무슨 문제를 왜 검토를 해서 고치지 않은 일을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 내는 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 생각이죠. 그 다음에 또 가봐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 이거는 뭐냐면 당일 득표율 관내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이 민주당은 바로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미통당 대판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만약 1200대 동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계속 발표되잖아요. 유튜브에서 계속 발표되는데 이거 가만히 있어요. 그거 신기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봐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호응이라고 나오는데요. 아까 얘기 단일, 관내 50단 득표율이 어떻게 있냐. 이게 갖다는 거. 이거 이제 숙제 한번 내봤습니다. 이거 한번 콩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봐라. 그래 또는요, 부정선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 아까 제가 여기 다 했습니다. 단일, 관내 그게 같아야 된다. 그런 거 같고요. 그 다음에 한쪽으로 쏠리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쪽으로 쭉 가고 플러스 쪽으로 가면 이거는 부정선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패턴이 나오면 안 됩니다. 패턴이 나오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요, 관내 따위 수식이 개발이 나온다. 맞는 수치는 그건 안 맞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보면 여기 민주당, 이게 연설입니다. 민주당 정일영, 민경욱, 이정기. 이 자료는 저도 쓰지만 여기 황교안 대표 거기 가보면 이런 자료가 나와요. 제가 사진 찍어서. 뭐 이건 제가 연구 보고서 할 때도 이거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여기가 보면 관내 하면 0.9, 이게 나오는데 이거 왜 나오냐. 아까 말했죠. 조작을 관내에서 똑같이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죠. 관내에서 아까 100분의 32를 뺐다 그러면 관외에서도 빼게 되면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이게 조작 메커니즘이 어떤가 입니다. 그 다음 또 가봐요. 그 다음에 여기가 또 나옵니다. 이게 서울, 인천, 경기에서 보면 여기 이제 황교안 발표한 데 가서 제가 사진 찍은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미리 통합된 63.64 대 36.3, 63.2 대 36.78, 63.14 대 36.81이라고. 이게 뭐냐? 왜 이런 수치가 나오느냐? 제가 힌트를 하나 드렸어요. 종로구에 가보면요. 황교안 관내 득표율의 100분의 30, 그러니까 100장당 32장이 빠지고요. 그 100장당 32장이 이낙연 후보를 이동합니다. 연수월구에 가면요. 이 민경욱 사전투표 수 100장당 17장이 빠져서 17장이 정일용 후보로 갑니다. 이정미 100장당 17장이 정일용 후보로 갑니다. 요 비가 서울, 인천, 경기 비슷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계산을 해보게 되면 서울, 인천, 경기 당일 득표율이 대강 비슷하다. 근데 대강 50, 그러니까 미통당이 한 이깁니다. 50 얼마지 51% 가까이 가고. 그 다음에 저기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49 얼마 갑니다. 근데 그게 요 조작을 가기 전 저 수치가 떨어져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전 데이터가 없어서 못했는데요. 사실 당일 득표율을 계산해보면 제가 예측한 거는 거의 가까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을 가보면 제가 또 하는 수치를 제안해보겠습니다. 1680하고 1820. 저 수치는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요. 황교안 TV에서 나오는 오건은 그 대표님이라는 저기 내서 저 수치가 어디서 나오냐. 혹시 이 수치를 기억하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수치는 옵션이죠. 부여요. 부여 선거구에서 정진석 후보 그 차관인이 보니까 정진석 표가 그 누구든가요? 박수현 변호사 하니까 멈췄습니다. 나온 표를 갖다가 몇 표인지 모릅니다. 그 표를 보니까 이게 1680표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걸 다시 꺼내서 그걸 다시 읽혔습니다. 읽힐 때 리세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쭉 나오는데 1680표가 나와서 보니 그런 놈이니까 아니다 해서 그 표를 꺼내서 다시 리셋하고 읽었더니 1820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 수치는 뭘 의미하느냐. 근데 그때 오건의 그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연서울구에 그 민용 그 재검할 때 가봤더니 100장 문건이 나오는데 보니까 96개 계속 나오더라. 하나는 104장이 자꾸 나오더라. 그러니까 미통당 경우는 104장이 100문건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96표인데 자꾸 100장 문건이 96표가 나오더라. 그래서 그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세팅하는 게 1분으로 하게 되면 96장이 100장으로 카운트돼요. 그 다음에 미통당을 보면 104장이 100장으로 카운트가 되더라고요. 곱해봐요. 1680 곱하기 96분의 100입니다. 1750표가 나오죠. 그럼 1820장을 104분의 100을 곱해봐요. 1750이 나온다. 근데 그 원래 숫자 여기 보면 1750장인데 한 번을 세트를 1분을 하게 되면 뭐로 나오느냐 그러면요 1820장 2번을 세팅하면 1680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정진석 씨는 리셋함으로써 자기 얻은 표보다 더 많이 얻었다. 그리고 이게 오건호 후보가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오건호 후보가 이야기할 때 연수원구에 갔더니 96분 계속 나와서 이거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대법관이 뭐라고 대답했었는데 그게 세팅하는 게 1번을 세팅하면 그러니까 1680표 이거 1750표가 1번 하면 1820표가 나와요. 1750표가 2번을 리세팅하면 1680표가 나온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치를 한번 재밌게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는 제가 한번 제가 공학도이니까 한번 저런 고립경이 열린 게 닫히기하고 조작 메커니즘, 엔터피 이런 걸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게요. 사실은 저는 이게 사실은 지금 처음에 저도 이 관심 없었는다면 누구라든지 민경호 후보라든지 나중에 또 황교안 대표님 뭐 다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황교안 대표님은 그때는 안 나왔습니다. 수치가 나오는데 이게 이상하면서 자꾸 이게 음모론이다. 그래서 이게 왜 음모론이냐. 그래서 제가 한번 수치 저 데이터를 가지고 수치 거기 있는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 통계 시스템에 들어가서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저런 결과가 나와서 제가 2020년도에 원래 1차 보고서를 한 160페이지 정도 되는 걸 만들어서 한 군데 보내면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여기 민경호 후보께서 이게 마지막 재판이 온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그걸 다시 분석해서 여러 군데 보냈는데 공병호 TV에서 이제 그걸 받아서 발표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여기 알게 돼서 이렇게 나왔는데요. 사실 이걸 여러분들이 해보게 되면 이게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될 겁니다. 해보면 전국적으로 어떻게 이게 조작이 일어났다는 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메커니즘적으로 어떻게 또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또 다음 사람들이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 드린 게요. 저는 그날 마지막 재판에 가보고 제가 느낀 걸 이야기합니다. 부정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각인이 정한 다른 사람한테 안 도는 게 부정은 두 가지다. 하나는요. 선거 조작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거기서 부정을 해가지고 나오는 결과물은 어디서 나오느냐. 점거물은 통계 시스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점거물이 거기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걸 맞추려고 하니까 여기 민요원이 다 말씀 그걸 다 통째로 버렸습니다. 버리고 새로 통째로 갖다가 표를 가져오는 그게 두 번째 부정입니다. 그 부정은 발표된 게 아니라 수치까지가 나옵니다. 근데 천천히 저는 이제 느낌이 강도가 이쪽은 표 바꿨다는 그게 강점이 발견하고 이쪽 앞쪽에 그는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너 왜 이런 수치가 나오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걸 증명을 해봐라 계속 공격을 해갖고 거기를 팍 파고들었으면 좋겠다. 너 왜 이 수치 나오는데 여기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그럼 당신이 이게 맞는 걸 찾아내라. 수식으로 찾아내고 역사적으로 증명을 해봐라.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제가 느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이걸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여기 권영 변호사입니다. 제가 여기 이제 발표까지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이게 어떤 결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다가 이 기폭제가 되는 걸 찾아보고 그 기폭제에 폭탄을 한 군데만 터뜨려라. 그러면 이건 달라질 거라고. 이거 우리 우물 안에서만 너무 이렇게 도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너무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너무 오래 이야기하는 거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